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진행하는 수면의 비밀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준비한 수면의 비밀 방송은 치매와 파킨슨병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거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이가 들면요, 기본적으로 뇌가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노화가 진행이 될 때 제일 먼저 망가지는 부위가 생체 시계가 있는 시상하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신경물질도 적어져요. 이게 정상적인 노인들 환자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생체 시계는 빛이 뇌로 전달돼서, 눈을 통해서 빛이 뇌를 전달돼서 생체 시계가 켜지고, 그래서 낮에 깨어있게 되는데, 노인이 되면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이 생기니까 같은 빛을 젊은이하고 같이 쬐더라도 뇌로 전달되는 빛이 적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깨어있게 해주고 자고 깨는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쭈그러들고, 그거를 자극해주는 자극도 뇌로 빛이 적게 전달되니까 자고 깨는 리듬이 망가지거나 낮에 자꾸 졸게 되고, 또 더 나가서 밤에 못 자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잘 때는 생체 시계가 꺼지면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이 10대 때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55세가 되면 절반으로 줄고요, 70세가 되면 3분의 1로 줄게 됩니다. 깨어있게 하는 생체시계 망가졌어요.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도 적어집니다. 밤낮이 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치매 얘기를 이제 꺼냈으니까 치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치매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없어져서 인지 기능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나빠지면 그때부터 치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치매 중에서 지금 이제 많이 연구되고 얘기되는 것들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수면 시간이 이 7시간에서 제일 좋았지만 7시보다 적게 자거나 더 많이 잘 때도 이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높아질수록 치매가 생기는 거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서도 이거는 이제 미국 연구인데, 이게 이제 그 슬립 듀레이션하고 발병률하고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수록 또는 너무 많이 잘수록 이게 이제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역학 보고인 셈이지요. 그래서 이런 적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들은 치매 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중년 이후에 불면증이 생기거나 우울증이 생기면 치매가 2배에서 4배가,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이 생기게 되면 그게 또 올해가 될수록 치매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2배에서 4배니까 상당한 숫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수면 장애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가.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또는 노인이 되면서 소파 수면이 부족해지는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수면 장애가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나타나는 것들은 수면 중에 산소 포화도 감소되는 것들이, 무호흡증 같은 경우에서는 이 산소 포화도 감소되면 수면 중에 이루어지는 뇌세포의 기능 회복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불면증이거나 수면 무호흡증이거나 기타 다른 수면 질환들이 야간에 노인들에서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잠을 못 자게 되면 긴장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도 올라가고 가슴도 두근두근 하고, 그러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을 못 자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수면이 우리한테 주는 건강한 이익들, 즉 뇌를 청소하고 뇌를 깨끗이 하고 우리 몸에 회복을 시키는 기능들이 다 망가지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물질도 쌓이고 뇌 기능에 손상도 일으키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그 이 뇌세포나 또는 이제 신체 근육이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세포가 계속 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줄어드는 변화가 생긴다는 거는 이 뇌세포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수명이 정해져 있는데 수명을 넓히려면 결국은
아껴 쓰고 수리 보수를 잘해야 되는데 수면이 그 수리 보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수면이 망가지게 되면 정해진 수명을 못 채우고 뇌세포들이 줄어들어서 좀 전에 보였던 그래프에서 보면 뇌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정리하면 일단 이게 참 무서운 그림이죠. 뇌가 이렇게 쭈그러든다라는 그림이니까요. 이거를 치매 환자들을 형상하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인데 결국은 정상적인 뇌가 이렇게 빵빵하던 게 나이가 들거나 치매가 시작되면 이렇게 스폰지처럼 쭈그러듭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뇌가 깨어 있으려면 요 생체 시계라고 하는 요 시상하부라는 요 부위가 아주 건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먼저 망가지니까 생체 시계가 망가지니 자고 깨는 리듬이 뒤죽박죽 됩니다. 잠자는 시간이 빨라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밤에 잠이 안 오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 많은 장애들이 오게 되고 이런 장애가 오니까 수면이 또 망가지니 다양한 또 그 우리 몸의 회복 기능이나 뇌 손상이 진행되는 걸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수면 장애고 저희가 그 수면 연구학회 비밀의 방송, 수면의 비밀의 방송에 여러 차례 방송했었는데 렘수면 행동장애죠. 우리가 렘수면 행동장애가 생기면 파킨슨병이 5년에서 10년 안에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렘수면 꿈꾸는 잠은 중뇌에서 조절합니다. 여기 요 녹색으로 있는 이 부위가 렘수면을 만드는 부위예요. 렘수면이 딱 자다가 렘수면 들어가면 뇌를 깨워버려요. 뇌를 확 깨워 아세틸콜린이라는 걸 분비해서 뇌를 깨웁니다. 동시에 이 뇌가 깨워지면 뇌에서 운동신경이 앞으로 쭉 내려가는데 밑으로 내려 척추로 내려가서 운동신경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뇌는 켜졌는데 팔다리는 마비 상태, 가위 눌림 상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다가 일어난 일이니까 주변 상황 인식을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뇌에서 꿈을 만들고 다양한 뇌 활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뇌가 생기는 이 렘수면이 생기는 이 중뇌가 어떤 이유로 망가지게 되면 뇌는 켜지게 되는데 렘수면이 켜졌을 때 이 내려가는 팔다리로 내려가서 억제시키는 이 부위가 억제가 안 돼요. 주먹을 하려고 하는 생각만 했지 못 나갔는데 이제는 이게 풀리니까 주먹이 나가는 거죠. 발길질이 치는 거죠. 이게 렘수면 행동장애의 특징이고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렘수면 행동장애가 일으키는 이 중뇌의 망가짐이 파킨슨병이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렘수면 행동장애, 치매도 없고 파킨슨도 없는데 자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주먹질하고 발길질하는 이런 병이 생기는 게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할 수 있고 이 병이 생기게 되면 5년 후에 40%, 10년 후에 65%, 15년 후에 80%가 파킨슨으로 이행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이유 없이 잠꼬대만 하는 게 아니라 잠꼬대하면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움직임이 동반된 잠꼬대가 있게 되면 렘수면 행동장애를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거는 파킨슨병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는데 렘수면 행동장애 잠꼬대하고 행동한다고 다 그 렘수면 행동장애나 파킨슨으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가 파킨슨으로 진행되는 거고 2차성은 렘수면 행동장애였어요. 술 마신 날, 약 먹고 잔 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은 날, 또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분들 또 주기적 하지 운동증이라고 그래서 다리를 떨고 자는 분들이나 하지 불안 증후군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뇌의 퇴행과 상관없이 그 질병이나 그 물질 때문에 2차적으로 잠꼬대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이런 뇌하고 상관없으니까 원인만 교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뇌가 퇴행을 일으키는데 수면의 문제가 수면이 뇌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뇌의 퇴행을 막아주는데 수면 문제가 생기면 퇴행이 빨리 진행된다. 그래서 치매와 파킨슨이 온다. 또 치매와 파킨슨이 오게 되면 뇌가 망가지는데 주로 망가지는 부위가 수면과 관련되는 부위가 망가지니까 수면장애가 또 수면장애가 또 2차적으로 없던 수면장애가 막 생기게 돼서 수면이 더 문제가 된다라는 거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결국은 솔루션, 해결책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참 이게 해결책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얘기하시죠. 예, 그래서 결국은 가장 기본이 모든 거에 기본이 되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나이가 들더라도 치매가 오나 파킨슨이 생기기 전에도 잠자는 습관들을 잘 유지하시는 거를 유지하는 게 좋고, 혹시 뇌 퇴행이 시작되더라도 스스로 잠을 잘 잘 수 있는 습관들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카페인 섭취를 줄이십시오. 드시더라도 한 잔 이내로 드시고 오후 2시에서 3시 이전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또 하나는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고 깨는 시간을 딱 고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제 2시간밖에 못 자도 일어난 시간은 7시면 7시에 일어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것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식사하는 것들이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또 다른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입맛 없을 땐 안 먹고 이러지 마시고 아침, 점심시간, 저녁 시간을 딱 고정해 놓고 드십시오. 낮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0분에 30분 햇빛 쬐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생체 시계를 계속 켜지게 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낮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햇빛과 움직임, 그 다음에 식사하는 이 3가지가 생체 시계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자극이기 때문에 계속 낮에 켜줘야 됩니다. 자기 전에 생체 시계가 꺼져야 되는데 빛을 쬐면, 특히 핸드폰에 나오는 LED, OLED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깨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봐도 되는데 자기 2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걸 차단하시는 게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면이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육체도 건강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 관심 가지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진행되는 대한수면연구학회 수면의 비밀의 방송도 관심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